자, 여러분, 드디어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펭귄을 수영장까지 데려가는 장면을 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조교재 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 go on, I said. go 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계속해, 어서 해봐라는 격려나 혹은 재촉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격려도 있고 약간 채근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러니까 어서 해봐라고 내가 말을 했고, 펭귄이 stared at me and then at the pool. stare라는 동사는 무엇을 응시하다라는 동사인데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전치사 at이 마치 짝꿍처럼 따라다닌다. stare at, 그래서 무엇을 보다, at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응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펭귄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and then, then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 then은 첫 번째, 그때,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러면. 빨리빨리 외웁시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then,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뜻일까요?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나를 쳐다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at the pool 수영장을 쳐다보았다. 왜 쳐다보았다? stare라는 말이 어디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던 and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으니 연결해 줬으니 굳이 중복되는 말은 필요 없었다. 그래서 stare라는 동사는 한 번만 쓰고 그리고 쳐다보는 대상, 그 대상을 두 개, 나와 그 다음에 수영장을 쳐다보았다. 여기까지 됐고요. like이라는 말이 좋아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는 like 다음에 뭐가 나왔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 절이 나왔으니까 문장을 이끄는 말, 문장을 이끌면서 앞에 있는 말과 연결해주는, 그렇죠. 접속사의 역할을 했어요. 이때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he was asking, 그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질문이죠? 이곳이 생선이 나오는 where인가요? 자, 이때 where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관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하는 장소, where라는 말이 뭐뭐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번역될 때 얘는 관계부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혹은 선행사를 놔두고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where라는 말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어떤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죠. The place, 장소를 나타내는 place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생선이 나오는 곳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수영장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질문하듯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죠. further라는 말, without은 뭐뭐 없이니까 뭐 없이? 격려 없이. 격려 없는데 further한 격려가 없이. further라는 말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추가적인 이란 말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참고서에 추가 학습 그러면 further study, 추가 질문 그러면 further question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further encouragement,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격려 없이. 아까 격려했잖아요. go on 격려했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격려의 말이 없었는데도 it jumped in 수영장으로 뛰어 들어간 상황입니다. With a single movement of his wings. movement라는 말은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임의 뜻이죠. single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 어떤 것의 움직임? His wings, 그의 날개. 그러니까 그의 날개의 한 번의 움직임으로, 날갯짓 한 번으로 he flew. flew라는 말이 김진호 쌤? flew라는 동사가 뭐의 과거형일까요? 플로우 아닐까요? 플로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가 흘러갔다? 아니죠. 그는 날아갔습니다.
fly군요. 그렇죠. fly, flew, flown이라고 변화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써 있는 거 자막 fly, flow, flown. 그러니까 그가 날아갔다. 단 한 번의 날갯짓으로 그는 날아갔다. like가 나왔습니다. 아까 like가 접속사라고 그랬었어요. 접속사. 왜 아까의 like는 왜 접속사였죠? 그렇죠. 문장을 이어주니까. 문장을 이끌고 나왔으니까. 얘가 전치사인 이유는 뒤에 보이네. arrow라고 하는 명사를 들고 나왔잖아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그냥 뒤에 뭘 달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like 다음에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이어지면 접속사. like 다음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 의미는 똑같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접속사는 상관없이 like는 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마치 화살처럼 날아갔다. 그러니까 쏜살같이 날아간 거죠. across the water. 어디를? 물속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knocked into.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였어요. 동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유는 그치. and라는 병렬 접속사가 연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knocked into the wall on the opposite side. knock into는 뭐뭐에 부딪히니까 벽에 가서 쿵 부딪혔습니다. 쏜살같이 헤엄쳐 가서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opposite한 반대편에 맞은편에 있는 벽을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and를 이용해서 he를 한 번만 쓴 경제적인 언어 생활을 한 거죠. 그렇죠? 쏜살같이 날아가서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Luckily, 다행스럽게도 he wasn't hurt. hurt라는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을 아는 사람? hurt. 다치다, 다치게 하다의 과거형, 과거분사형. hurt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영어 잘하네. hurt. AAAA형. 동사 원형과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똑같아요. 얘는 B 플러스 PP 과거분사야. 해석을 하면 다행스럽게도 그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쿵쿵 갖다 부딪혔는데 다치지는 않았어요. I'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a penguin in the water before. 자, 하나 우리가 배웠던 게 나왔는데 조금 희한한 형태잖아. 헤드와 헤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연달아서 나왔어요. 오타? 아닙니다. 앞에 헤드는 과거 완료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동사 역할을 하는 헤드. 이 헤드는 hav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매보니까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런 시제를 헤드 플러스 PP 시제를 과거 완료라고 하고 과거 완료의 핵심은 무조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투부정사 투루트는 어떻게 번역된다? 세 가지만 알아두자.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뭐뭐할, 뭐뭐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어떤 번역이 가장 아름다운가요? study라는 단어는 일단 공부하다라는 뜻 이외에도 공부하는 것 곧 연구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 곧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펭귄을 살펴보는 것, 기회를 어색하네. 펭귄을 살펴볼 기회, 맞네. 그러니까 어떤 뜻? 그렇죠. 뭐뭐하는 뭐뭐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펭귄을 살펴볼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어떤 펭귄이냐면 in the water, 물속에 들어있는, 물속에서 생활하는 펭귄의 모습은 처음 본 거야, 이 사람도. before, 예전에. be familiar with라는 말은 무엇에 친숙하다의 뜻이니까 나는 친숙해져 있었습니다. 뭐에 친숙해져 있었죠? way라는 말은 길도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방법, 방식이란 뜻이죠. awkward라는 말은 뭐야? 어색한, 서툰, 곤란한. 그러니까 아주 어색한 방법에, 어색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다. 드디어 또 대시 나왔습니다. 대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였어요.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어색한 방법이니까 어색한 방법 해석을 해봐. 후안 살바도가 walked on land, 땅에서 후안 살바도가 걷고 있었다. 어색한 방법, 걷고 있는 어색한 방법. 연관이 있네, 관련이 있네. 접속사 아니고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냐, 요것만 구별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냐, 어떻게 구별한다고? 뭘 보면 된다고요? 전치사, 뒷문장,
뒷문장, 그렇지.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의 여부를 따져보면 된다. 이게 애가 관계대명사이면 뒷문장에는 뭐가 없다. 주어 혹은 목적어가 없어야죠. 그렇죠? 얘 보세요. 근데 주어가 있네, 동사가 있네, 목적어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다? 여기서 약간의 한정이 있습니다. 그게 맞긴 해. 주어나 목적어가 없으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구문 해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체크업 연습 문제를 풀 때도 비슷한 것이었어요. 분명히 목적어는 없는데 완전한 문장이더라. 봐봐. Juan Salvador walked on land. 의미상으로 볼 때 살바도르가 하는 애가 땅에서 걷고 있었다. 의미 100% 전달합니까? 네. 전달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일형식 구문이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 없는, 보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는 일형식 구문이라고 하는데, 조금 그 영어 어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친숙하겠지만, 에이씨, 목적어 없으면 관계대명사라면서요. 근데 아닐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뒷문장의 완성 여부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자 봅시다. 앞에 있는 명사를 관계에 있는 명사를 뒤에 집어넣어서 해석해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에 집어넣어서 말이 된다면 뭘까요? 관계부사일까요? 관계대명사일까요? 의미가 전달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관계 대명사일 것 같고요. 그냥 단지 수식하는 정도의 차원이라면 관계 부사일 것 같아요. 한 80점 정도의 답일 것 같습니다. 봐봐, 얘를 의식적으로 끄집어 넣어서 뒷문장이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면 얘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뒤에 빠져있던 뭔가를 보충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이고, 이 말을 여기 집어넣어서 어색해지면, 봐봐, 얘를 집어넣어봐요. 후안 살바도가 땅 위에서 걸었습니다. 방법에게 말이 안 되죠. 얘는 집어넣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관계 부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해석되면 관계대명사다. 앞에 있는 말을 뒤에 집어넣어서 해석이 꾸질꾸질하게 되면 관계부사다. 부사입니다. 선생님, 얘는 잠깐 질문하면요. 그 앞에 있는 말이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한 단어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몇 개 단어까지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앞에 있는 말의 선행사의 중심이 되는 말은 방법이라는 말이죠. accord라는 단어는 얘를 방법을 꾸며주는 말이니까 중속, 복속되어 있는 말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한꺼번에 갖다 붙이나, 핵심되는 말만 갖다 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좋은 질문이었어요. 어쨌든 충실하게 복속되어 있는 말이죠. 얘가 얘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얘는 딸려 있는 말이니까. 자,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냐면 정리합니다.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뒤에 집어넣어 봐서 완전히 아름다운 번역이 되면 얘가 관계대명사. 얘를 집어넣어 봐서 불완전하게 해석되면, 꾸질꾸질하게 해석되면 얘는 관계부사. 지금 꾸질꾸질하게 해석됐으니까 얘는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선행사가 way입니다. 방법입니다. 관계부사 where, when, how, why. how. 불편한데. how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안 살바도가 땅 위에서 띠뚱띠뚱 걷는 그 이상한 방식에 나는 익숙해져 있었다.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냥 넘으면 안 되죠. how는 쓸 수 없습니다. the way how는 쓸 수 없다 그랬어요. how는 관계부사 중에 선행사와 같이 쓸 수 없는 유일한 놈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셨고, 하지만 now I watched it all. 이제는 내가 깜짝 놀란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는 단어, 우리도 그러잖아. 한국말로
all. 봐봐, 똑같아. 어가 놀라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놀라움. 그러니까 놀라움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친숙한 거 나왔습니다. 문장에 맨 앞에 나오는 ing.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주어 자리에 ing가 있으면 동명사다. 근데 얘는 지금 주어가 따로 있네. 다른 거죠. 자, 정리하면 루트 ing는 동사원형 ing는 두 가지로 쓰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동명사. 또 한 가지는 뭘까?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의 역할을 쉽게 말하면 명사를 수식 꾸며주거나 아니면 명사가 어떠하다라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현재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서술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맨 앞에 나와서 동명사다라고 가 아니라 이미 문장은 뒤에 문장이 따로 있어요. 이 문장 같지 않은 것이 있어. 문장 같지 않은 것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난데없이 뜬금없이 생뚱맞게 ing로 시작되는 이런 구문을 현재 분사를 이용한 구문이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분사 구문은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뭔가 막 생략해서 ing로 바꿔버리는 거거든. 생략된 것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해석은 그냥 적절히 우리만 답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적절히 번역하라고 했죠. 분사 구문은 적절히. 분사 구문이 어떤 거라고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짧게 줄이는 거. 지우고. 뭐가 지웠는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고. 그러니까 뭐 지워졌는지 모르니 적절히 번역하자. 우리만 답게만 번역하면 된다. 그래서 한두 번의 스트로크만으로 희습 팔적기만을 사용해서 그는 날아갔습니다. At great speed. At great speed는 아주 빠른 속도. 어디에서? From A to B는 너무나도 친숙한 말이잖아. From A to B. A에서 B까지. From one end. end는 끝이니까 one end of the pool. 한쪽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 to the other. the other는 마지막 남은 그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것. 그러니까 수영장 끝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 the other. 마지막 남은 나머지 끝. 그러니까 the other end of the pool이란 말이 의미상으로 생략되어 있겠죠. 또 turning swiftly. turning 돌아요. 어떻게? swiftly. 빠르게 돌아. ing는 난데없이 뜬금없이 생뚱맞게 ing가 나왔네. 이거 뭐라 그랬죠? 분사구문. 분사구문 어떻게 번역한다? 적절히 우리만 답게. 그러니까 그리고 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touching the sides. 수영장의 그 사이드, 양쪽 사이드를 터치, 부딪히기 전에 몸을 빨리 휙 돌려버린 거죠. 한 번 휙 해서 저쪽 끝으로 갔다가 부딪히게 된 몸을 휙 돌려서 어떻게? 아주 빠른 스피드로 flew, 날아다녔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엄쳐 다녔습니다. 이거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의 접속사가 쓰였을 때 뒤에 주어 동사 시간의 접속사가 쓰였을 때 시간의 접속사는 뭐 시간을 나타내는 before, when, while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가 함께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의 접속사 다음에는 ing 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before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얘를 동명사로 보면 얘는 전치사다. 전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양쪽 끝에 닿기 전에 아주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자, it was amazing. 정말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일이었고요. Everyone could see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어요. 뭘 볼 수 있었죠? How much 의문사, he 주어, was enjoying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그렇지.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가 얼마나 많이 즐기고 있는지를, 재미있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enjoy yourself 하면 자신을 즐기다, 즐겁게 보내다. the boys shout, 소리 치는 거죠. 소리 치는 거. 소년들이 소리를 쳤어요. as though they were watching a fireworks display.
as though는 같은 말이 as if라는 것이 있어요. as if, as though, as if, as though. 의미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왜 여기 가정법 과거라고 해놨냐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내가 로봇인 것처럼. 로봇인가요? 아니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해요. 가정법에서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주절의 시점과 같은 시점의 일을 가정한다. 주절의 시점 과거예요. 소리를 질렀다. 질렀어요. 그들이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fireworks display,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소리를 쳤습니다. After a while, 잠시 후에 Diego came over. 디에고가 다가와서 asked quietly, 조용히 묻습니다. Can I swim too? 이 can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도 된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수영에 저도 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는데 주어 한 번만 쓰고 동사가 두 번, 동사가 and로 병렬 연결된 구조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체크업. 우리말 뜻에 맞도록 괄호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세요. 우리말 뜻에 맞도록 얼마나 오래 파리에 머물러있는지, 얼마나 오래 의문사가 들어갔다. 간접 의문이네요.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얼마나 오래? How long How long she will be staying. 그렇죠. will be staying. How long 의문사, she 주어, will be staying 동사. 그래서 그녀가 요 해석대로 그대로 해석하세요. 천둥이 그 집이 흔들리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마치 지진이 있는 것처럼, 마치 뭐뭐한 것처럼 as if나 as though, 그러면 as though를 써야 될 거고요. as though 뽑아서 썼습니다. 남아있는 건 there were an earthquake. 뭐뭐가 있다 되니까 as though 뭐뭐가 있다는 There were. 그래서 there were an earthquake. 마치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as though 다음에 중요한 건 과거동사 쓰였다. 그래서 현 시점과 지금 천둥이 일어난 이 시점과 치는 이 시점과 같은 시점에서 이 일을 가정한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